2020년 4.15 총선 끝나고 일주일 뒤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통계 히스토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강의를 했죠. 그 로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완성을 윤석열 후보팀에서 당시 후보인데 그 로직을 갖고 완성을 시켰고요. 4.15 총선 그 프로그램, 대선 그 프로그램 가지고 돌려보니까 7%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윤석열 후보 팀에서 뽑아냈어요. 제 프로그램 가지고. 자, 그런데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께서 3구 대선 때 실제로 그 프로그램 갖고 돌려보면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차이는 360만 표 정도였었습니다. 360만 표. 근데 0.73% 뭐 이재명이 져가지고선 약 25만 표 차이 났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활약해서 그 공헌하신 게 약 40만 표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40만 표가 1% 이기려고 했는데 0.7%를 지게 만든 숫자예요, 그것이. 그래서 최고의 공로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 이재명이 1% 이겼어요. 1%.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모조리 다 계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어해 주신 것이 약 40만 표 정도예요. 40만 표. 그것이 3구 대선 결과였었습니다. 뭐 여러 SNS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숫자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이 과연 창의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서버가 있죠.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 2020년 4월, 10월 총선 끝나고 일주일에 밝혔던 거죠. 일주일 만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눈에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대로 그냥. 예. 자,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어떠한 그 발표 숫자가 이쪽으로 서버로 가는 거예요. 각 개표 현장에서. 서버로 갔는데, 서버에서 가만히 보니까 꼭 이겨야 될 사람이 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이 서버에서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바꿔버린 숫자가 방송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보낸 숫자하고 여기에서 나간 숫자는 전혀 딴 얘기예요. 전혀. 그래서 혹시 뭐 수개표가 답이다, 수개표가 답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정확하게 수개표를 해서 올려봤자 이 프로그램에서 조작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이 보정값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부정하는 방법을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어느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하는 방법이 4.15 총선 때하고 3구 대선 때는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서버에서 뽑아낸 어떤 결과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지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4.15 총선은 그 이전으로 제 되돌아가 보면은 6.13 지방선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결과는 경상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이 프로그램 갖고 휩쓴 거예요. 보정 건너가지고서.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그 이전으로 또 넘어가면은
공병호 TV에서 요즘 한참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도 5구 대선, 문재인 대통령 되는 그 대선,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을 한 게 이제 발표되고 있죠. 자, 여러 개 그 과정을 거쳐서 다 조용하거든요.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당시까지는 의심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4.15 직전까지는 저도 의심 안 했어요. 조용하거든요.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4.15 때 쓴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을 관련으로 영상 보셨겠지만 개표하는 현장에서 개표 2번이 1번으로 가고 무슨 공투표가 1번으로 가고 이런 전자 개표에서 부정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빳빳한 거 그냥 여러 장 붙어 있는 걸 갖다가 한 장씩 떼갖고 개표기에 집어넣는 것 장면. 그거 보셨을 거예요. 참관인들이 지적하니까 기계가 고장나나? 여기 뜯어갖고 칙칙칙칙 뿌려보고 이것도 아니니까 또 이쪽 해보고 하다니까 에이 그러더니 이렇게 칠 발라갖고 2장짜리를 한 장 떼어갖고 넣는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 4.15 끝나자마자 나왔죠. 그 영상은. 개표 현장에서 위조된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게 4.15 총선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서 조용했거든요. 또 한 거죠. 근데 4.15 때는 상황이 달랐죠. 유튜버들이 전부 영상 촬영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서 4.15 때 했던 개표 현장에서 집어넣는 것, 이것은 모조리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 때 노출된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죠. 노출된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3구 대선 이전에 윤석열 캠프의 그 특수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전 정당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자문을 하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선 3구 대선 때는 4.15처럼 그런 방법을 절대로 안 쓸 것입니다.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번에 3구 대선은 프로그램에 이거 이기는데 많은 차이로 이기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많은 차이로 이기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우려가 크죠. 여기서 많은 방법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걸 제시했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거는 바로 이게 범인이에요. 서버.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거하기 이전에 이재명과 윤석열 둘만을 놓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이 후보였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어디 지방에서 누가 몇 표, 어느 동에서 누가 몇 표, 이거 다 압니다. 그것이 빅데이터라는 건데, 빅데이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작업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2017년도 대선을 통해서 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4.15 총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QR코드 때문에 전국 지도가 완성되어 있어요. 거의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QR코드는 그런데 사전투표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R코드가 없으면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막무가내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듯하게 부정 행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는 사전투표 용지에만 있습니다. 사전투표. 자, 그래서 유권자이면서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만드는 거죠. 대선에서 사전투표 쉽게 설명드리면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37%다? 거짓말이에요. 서버에 의고 이미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유력표를 집어넣어 줘야 이긴다 라는 걸 미리 계산해 둔 거예요. 청사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령 투표 안 했는데 투표를 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37%로 올리는 그 숫자가 계산이 됐겠죠. 여기에. 그리고 그 표를 실행한 것이 이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막 집어넣다 보니까 다 노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 투표 현장에서 한 겁니다. 투표. 개표가 아니라. 우리가 투표하러 갔잖아요. 투표하러 가서 우리가 들어간 표도 있지만 여기에 조작한 그 수치만큼의 조작 투표지를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조작된 투표함이 그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함을 가지고 와서 개표 현장에서 개표하면은 뭐 더 이상 여기서는 조작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이미 조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참관인 여러분들이 전자개표기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탈도 없이 지나가더라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혹시나 어떤 경우에 개수기 하는데 개수하는데 보니까 무효 투표지가 1번 투표에 나오더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전자개표기에서 선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으되 똑같은 프로그램 전체를 전국에 적용시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나 하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개표 현장에서 집어넣다가 잡혔고요. 여기는 이거 잡혔으니까 이 방법을 개표 현장에서 넣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투표 현장에서 투표함에다가 미리 집어넣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로가 뭐냐? 어느 지역에 가서 막 감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4천 명이 투표하러 왔는데 적는 건 8천 명이었다 이거야. 그런 경우 잡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방방국께서 잡았습니다. 제 동기, 고등학교 동기도 분당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내가 기록한 것보다 200명이 더 많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신 부분이 그게 첫째 큰 공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를 강화하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자의 경우는 방역법 입은 그 사람들이 정식 투표 장소가 아닌 밖에 주차장 예를 들면 여기다 투표소 만들어 놓고 투표하게 만드는데 봉투하고 투표지를 방역법 입은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그걸 지들이 가지고 와서 넣었다 이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은평구 이재명이 표 3개 찍은 거 그게 발견됐던 거죠. 그게 3월 5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어요. 확진자. 그날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투표한 날이라 거기가 아주 피크였는데 사전투표 때 못한 확진자는 당일에서 했는데 거기서 또 윤석열 찍은 게 붙들렸죠. 자, 그 장면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범법행위지만 윤석열 찍은 표를 이 사람한테 주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찍다 보니까 윤석열 찍은 게 나왔어. 그걸 뺏어갖고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넣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표를 안 넣고 1번 표를 넣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가라투표 이런 거 막 집어넣어도 그만 아니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어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몇 표를 방어했느냐? 제가 아까 계산해 봤더니 360만 표 정도 차이가 났어야 정상이었는데 0.7% 줬잖아요. 1% 이기고 됐어요. 저 사람들 프로그램 계획은요. 1% 더하기 0.7% 친 거 더하면요 40만 표예요.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360만 표 중에서 40만 표를 잡아주신 겁니다. 전국적으로 커버가 됐다면은 몇백만 표, 100만 표 이상 잡았겠죠. 전국적으로 잡을 능력은 없었죠. 우리가 그럴 만한 인원은 없었죠. 40만 표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40만 표. 그래서 0.7% 정도 차이가 난 것이지, 많이 잡았으면 많이 차이 났겠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6일 지방선거에서는 이 방법을 쓸 것인가, 이 방법을 쓸 것인가 참 고민스러워요, 저도. 그거는 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왜냐하면은 4.15 총선이란 거는 지역구별로 후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대선은 전국이 똑같단 말이죠. 전국이. 그럼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 자, 지역구별로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갖다가 여기에서 했듯이 투표하는 함속에다 집어넣을 능력이 있는가 하는 퀘스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전국을 과연 개표 현장에서 막 집어넣으면 쉽겠지만, 컴퓨터 조작하면 쉽겠지만, 잡혔었으니까. 아, 그거 안 되겠다. 대선처럼, 아니, 죽은 학교나 대선처럼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고요. 각 지역별로 후보가 다르다는 것이 6.1 지방선거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대선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전적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전적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건 치열한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저 사람들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두 개 혼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결과를 끄집어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선별적으로 지역을 선별해서 할 것이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딜 것이냐. 이것도 머리 싸움이에요. 이것도. 우리도 어디를 창간해서 집중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을 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할 사안들이에요. 그 사안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인천 이재명이 인천 무슨 계엄인가 무슨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해도 난리 날 지역이 아닐 걸로 보여져요. 현장에서 막 잡히거나 말거나 그런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근데 대전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누구더라? 울산 경찰청장 하다가 황운하. 예? 황운하. 황운하. 황운하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방선거에서 지는 경우에는 황운하 자체가 문제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방어할 지역이 대전 황운하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부정할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중간 이것도 어느 정도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믹싱 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선정하는 지역이 과반수 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꽤 될 겁니다. 꽤 될 거예요. 그것이 치열한 접전 지역, 그리고 인원이 많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국을 커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한 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0군데 정도를 우리가 철저히 감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이 프로그램에 의거 한 15군데가 니들 부정 지금 몇 표 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전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갈 거예요. 거꾸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피드백 시킨다고요. 그런데 부정이 있었다라고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속옷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항의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개표를 중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소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래서 6.1 지방선거가 중요성이야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저거하고 이거하고 믹스된 걸로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선별적으로 어느 지역만 이 방법으로 하겠다면 재수없어 갖고 우리가 청관인이 커버 못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없죠.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 저쪽 팀하고. 저쪽에서 어느 지역을 과연 부정을 해서라도 당선시킬 것인가. 이 추론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저도 머리를 한참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자, 이 서버에서 이거. 자, 그럼 이거 말이죠. 4.15 때처럼 이 서버 프로그램 가지고 장난질 한 거지 여기에서 한 거는 다 이거 숫자 맞추기 노름이었고요. 숫자가 같지 않았는데 4.15 이전까지는 소송이 없었거든요. 소송이. 그거 함 여태 보존돼 있어도 뒤져보면 발표한 거고 함에서 나온 투표서는 푸지기스로 틀릴 겁니다.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4.15 때 소송이 무려 126건이나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판장에서 그 까서 발표한 거고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그걸 갖다가 바꾸려다 보니까 통째 바꿔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뭐 기억 형상정의다 뭐 하고 빳빳하고 막 그냥 그 많은 걸 어떻게 막 다 적어서 넣어요. 똑같이. 빳빳한 걸 그냥 넣어버리고 종이도 모자라니까 투표지도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가 넣고 하다 보니까 뭐 100g이어야 되는데 평형이 170g짜리가 대부분이었고요. 그건 중국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종이 인쇄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막 그런 것이 푸지기 쓰면 그냥 쏟아져 나온 거지. 쏟아져 나온 거. 1장기 투표지 5월 23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뭐 1장기 기표한 그런 거 뭐 등등. 이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갖다가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집어넣고 바꾸고 한 거예요. 그 과정은 모조리다. 그런 거거든. 자, 그런데 만일에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잡았어요. 부정한 거를. 잡았는데 이거 소송 걸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증거 자료로만 가지고 있고 발표 끝난 다음에 니들 이렇게 부정해서 소송 걸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얘기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제가 재검 재심 대법원 하는데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뭘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 봐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발표하면 끝이더라 이거예요. 발표하면 끝.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정선거를 디지털로 막아보자 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우리 이쪽으로 올려주시는 그 사진, 그 숫자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다 이제 여기서 입력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에 의거, 어느 지역에 지금 누가 몇 장, 몇 표 저 부정했다. 그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제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표 도중입니다. 이것은 개표 도중.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보시고, 야, 이거 우리 지역에서 부정이 일어났잖아.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개표 도중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에 달린 것이죠. 의지에 달린 것.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당락 결정을 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니들 이렇게 부정했어 라고 소송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 해봤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 저 대법원에서 하는 걸 보고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해서 짜낸 것이 개표 도중에 현장에서 잡아내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쪽에 대응책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그래서 미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진만 찍어 보내시면 되는 그러한 것이지 뭘 기록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건 절대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조차도 없으실 거고요. 또 착오가 생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서 이쪽으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